자, 마감 전략 2부 시작합니다. 7월의 마지막 거래일 이제 곧 마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 2거래일 연속 강한 반등을 이뤄내면서 시장이 지금 상승 탄력을 더욱더 높여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최고 2639선 터치 후에 지금도 양호한 흐름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2630선 지나가는 상황이고요. 자, 코스닥은 탄력도가 더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점을 기준으로 상승 탄력이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수급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코스피 아침부터 외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동반 매도, 기관 1,500억 원대, 외국인은 1,800억 원대 매도 포지션 잡히고 있고 대형주 단에서 동반 매도가 나오는 반면 중형주 단에서는 외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을 해보시면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자, 기관이 오후 들어서 매도에서 매수 우위로 포지션을 변경해 나가는 모습 303억 원대 매수 우위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은 매도세를 대폭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674억 원대 매도 우위입니다. 자, 오후장에는 어떤 테마가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전력기기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이라는 강한 모멘텀을 등에 업고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쪽입니다. 효성중공업 오늘 주가 리포트가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줄줄이 공개가 됐습니다. SK, IBK, 이베스트 쪽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고요. 실적 공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YOY 103.5% 상승했다. 컨센서스 대비 92%를 능가하는 깜짝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그 부분에서는 중공업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플러스권으로 들어왔다라는 점이 포착이 됩니다. 중국과 인도의 공장 가동률이 상승하고 미국 공장 가동률까지 증가함에 따라서 하반기 실적도 계속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고마진 위주로 선별적인 수주를 해나가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매출 상승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LS 일렉트릭 국내 인프라 업체에서는 단연코 1위 기업입니다. LS 일렉트릭도 영업이익이 공개가 됐습니다. YOY 74.6%. 하반기에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모멘텀. 자, 신재생 에너지 쪽에 보급이 확대가 되면서 전력 투자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LS 그룹주 중에서도 가장 완만한 우상향을 그려가는 종목이고요. 오늘 당일에도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포착되는 쪽입니다. 자, 철강 테마도 오늘 강합니다. 이제 건설 쪽의 업종이 좀 많이 부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철강 업체들 강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동국그룹주인데요. 동국홀딩스로부터 인적 분할한 후에 처음으로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동국제광과 동국CM 첫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양 기업 다 플러스권의 영업이익을 공개를 했습니다. 동국제광은 봉영광과 후판 쪽의 영업이익이 강했고요. 동국CM은 열연, 냉연 중에 냉연 부문의 사업을 가져갔는데요. 영업이익 플러스권 3% 달성에 성공을 합니다. 이 판매가 하락에도 영업이익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 수익성 중심의 생산 판매 전략을 잘 세웠다라고 사측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철강업계 하반기 리스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조선업계와 철강업계가 이 후판 가격의 인하폭을 놓고 이제 씨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 인하폭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철강업체의 매출의 숫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슈는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봇 테마가 또 다시 한번 강합니다. 마음 AI부터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로봇 관련주들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올 초반에 랠리의 주인공이었고요. 현재 구간 두산도 지금 상한가 시도에 들어가면서 1시 44분부터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장주는 레인보 로보틱스로 꼽히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 매수 우위가 포착됩니다. 특히 바닥에서 서비스용 로봇들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휘림로봇, 로보스타, 로보티즈, 로보로보 모두 다 3거래일 혹은 4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5장 테마 확인했고요. 프로의 시선에서 투자 관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스단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부분세 단장을 통해서 조금 전에 이수연 앵커가 시장 분위기를 오늘 간결하게 정리를 해줬는데요. 그럼 마감 앞두고 오늘 시세를 냈던 다양한 주인공들 가운데 내일장까지 혹은 앞으로 시세가 연결될 종목들은 어디 있는지 두 분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알파프로 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다시 한번 2차전지였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는데요. 프로들과 함께 진단해볼 섹터도 역시 2차전지입니다. 속도 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룹주의 강세 움직임, 오늘 단기 급등인가 아니면 다시 이제 제자리 찾고 상반기만큼의 시세를 보여줄 것인가 정 팀장님께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상승 분석 간략하게 해주실까요? 이 상반기의 반등을 또 기대한다는 게 무리 아닐까요? 이러면 정말 이제 도박판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차례 뭐 파도 같은 어떤 상승이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수급에 의한 상승이 일단 일단락이 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아마 제가 목요일인가요?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소위 말하는 이제 최근에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LNF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포스코 그룹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한 번씩 여시는 그 반등심에도 그런 관점에서는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등이 일단락이 되고 난 이후에는 조금 이제 반응성 없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2차 전지, 에코프로 제한된 흐름들이 아니라 이 다른 섹터의 어떤 순환매가 나온지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변수를 또 말씀을 드리면은 그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숏스퀴즈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건스탠리하고 메릴린치하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공매도 포지션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지션에 따라서 또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는 잘 알기 힘든 부분이긴 한데 뭐 이런 부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이 공매도 포지션을 변화가 발생되지 않게 된다라면은 아마 조금은 주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급 이슈도 계속 봐야 한다. 완전 안도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지금 종목 안에서 순환매라는 키워드를 정 팀장님께서 꼽아주셨는데 장중 변동성이 조금 있네요. 막판 앞두고 딱 2시 직전에 에코프로가 120만 원에서 117만 원으로 살짝 꺾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좋았던 이노베이션, 금양도 마찬가지예요. 순환매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 차 위원님께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에코프로가 잘 가긴 했지만 금양이라든지 음극재 안에서 SKI 테크놀로지, 음극재뿐만 아니라 분리막, 특수가스, 장비까지도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매수세 확산에 대한 시그널로 인식해도 될까요? 일단 투자분들께서 그렇게 인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2차 전지의 핵심주들이 변동성이 나타났죠. 네. 에코프로와 금양, 포스코 그룹주들이 지난 수요일부터 변동성이 나타났고, 일단 그런 변동성들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금요일과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렇죠. 반등세가 조금 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만 일단 조금 전까지 한 2시 반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강했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기준으로 봤을 때 직전 고점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다시 2차 전지가 직전 고점을 뚫고 작은 변동성을 어차피 한번 겪어냈기 때문에 더 강화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들이 좀 퍼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소위 쏠림 현상들을 제외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었어요. 상대적으로 오래 쉰 상태고, 네. 그런 상태에서 대장주들이 어디까지 가느냐라고 좀 봤었던 시각도 일부 존재를 했었죠. 그런 것들이 수요일날 변동성이 시작됐지만 며칠 못 가고 다시 재강화되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제 2차 전지를 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투심이 좀 회복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주말 기준으로 봤을 때 고객예탁금이 50조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기 위해서 다시 돈을 넣기 시작했고, 이 중에 일부분은 2차 전지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목격했던 2차 전지 내의 순환매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금양,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여전히 시세를 유지해줘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긴 하겠죠. 이들이 무너지게 된다면 다시 2차 전지 내에서 순환매는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정확히 2시 한 50분부터 변동성이 또 한 차례 지금 몰아치고 있어요. 1분봉으로 보게 된다면 다시 한번 지난 수요일과 약간 비슷한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전에 굳건했던 움직임이 수요일 날 한번 세게 움직임이 반대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것을 금요일과 오늘까지 올라왔다가 또 한 번 변동성이 나타나는 잦은 변동성. 우리가 이런 걸 한번 표현드리고 싶어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위기가 오기 전에 그전에 전조 현상들이 좀 보이죠. 지금 에코프로라든지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목격하지 못했던 수요일의 변동성, 오늘의 또 작은 변동성 이런 것들이 몇 번 이루어지게 된다면 과연 이것이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가에 의구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러한 모습들이 일단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들도 염두는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잘 이겨낸다라면 그동안에 이제 일부 2차전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있죠. 한번 조정은 와야 돼. 그 조정을 와야 된다라는 건데 그 조정을 잘 견뎌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두 가지 다 관점이 저는 옳다라고 봐요. 2차전지를 강하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건강한 조정으로 보일 것이고 그쵸. 2차전지를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변동성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이번 주 중순 내지 이번 주 하순 정도, 이번 주 말 되면 어느 정도로 방향을 턴할지 결과치가 나올 테니까 일단은 지금은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이 답을 주겠죠. 정 팀장님, 장비 조금 더 여쭤볼게요. 오늘 지아이텍이 유독 강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설비 투자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 장비 발주 기대감은 장비주의 꾸준한 모멘텀 될까요? 네,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가 무너지게 되면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은 이걸 뒤집어서 그 시장이 무너지지 않게 된다면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지 순환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단순히 수급에 의해서 상승이 아니라 정말 어떤 모멘텀에 의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 두 섹터 보고 있거든요. 장비하고 LFP. 그러니까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모멘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현재 그 섹터가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계속 가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단 2차 전지 장비 업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유럽에도 모멘텀이 있는 상황들이고요. 지금 미국에도 모멘텀이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유럽의 배터리 신생기업들 같은 게 기술적 한계에 봉착을 하게 되면서 한국 소부장적으로 계속 러브콜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에코프로브라든지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유럽에 진출하게 되고 장비기업들 같은 경우는 진출보다는 수출 통해서 어떤 활로를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북미 쪽은 잘 아실 겁니다. 최근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얼티엄 셀즈 3공장이라든지 그리고 삼성 SL 같은 경우도 스타플러스 에너지 2공장이라든지 이런 그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 장비 쪽 같은 경우 모멘텀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결국 이 모멘텀들이 실적과 연결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실적 현재 본질적 가치에서 한번 시선을 보게 된다면은 장비 쪽이 제일 유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좋게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쪽에 공통적으로 미싱 장비 이슈 모멘텀에 있는 TSI 같은 것들 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CIS라든지 에이프로라든지 탑 엔지니어링 아바코 이런 기업들이 지금의 어떤 에코프로바이 2차 전지 어떤 썰물이 좀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다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오늘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는 옥석 가리기로 가야 된다. 2차 전지 다 좋기보다는 분리막 LFP라는 키워드 말씀하시던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장비랑 LFP 이 키워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해 두겠고요. 차영주 위원님, 개별 종목으로 가서 봤을 때 SK이노베이션의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해서의 재평가 흐름이 궁금해요. 동시에 SK아이테크놀로지 그리고 동박 SK넥슬리스 관련해서 SKC까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룹주 전반적으로의 이번 주 시세는 오늘 시세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주식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어떤 변곡점이라는 것을 볼 때 그런 변곡점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증권사 리포트가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업들에 대한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기 어렵다 보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이 얘기할 때 그런 변곡점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제가 이제 MTN 개장 전에 리포트를 할 때 이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드렸었던 게 그때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어떻게 보면 셀사 중에 가장 못 올랐었고 어떻게 보면 눈초리를 못 받았던 거죠. 왜냐하면 SK온 적자 때문에 그랬었던 부분들이죠. 그런데 그 리포트는 드디어 SK온이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이제 오늘까지 얘기를 더하는 것은 정유주들의 상승이죠. 이런 부분들까지 더해지면서 SK이노베이션은 지금 놓고 보면 정유
공유주가 맞죠. 하지만 자회사를 갖고 있는 SK온에 대한 부분들, 더군다나 이제 SKI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성장성들이 이제 SKC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은 갖췄다라고 봐요. 그동안 소외 종목이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 이것도 뭐 하나의 현상이지만 우리가 잊혀졌던 종목들의 새로운 재발견이라고 봤을 때는 네. SK이노베이션이 가장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았던 내용을 그동안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리포트를 통해서 재인식이 됐고 이런 것들이, 근데 이 리포트가 왜 중요하냐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보고 있고 그들이 매매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수급들이 들어왔고 가장 어떻게 보면 세게 붙었던 것들이죠. 지금 2차전지 올라가는 것을 따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고민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네. 수급이 붙은 상태고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고 이 움직임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그룹 안에서는 이노베이션이 핵심 역할을 하겠군요. 8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에코프로가 다시 또 살아나네요. 장중 고점은 124만 원, 장중 저점 115만 원, 지금은 118만 원까지 반등 주고 있습니다. 정 팀장님, 이 시세를 봤을 때 7월 네. 마무리가 그래도 반등 아닙니까? 8월까지 2차 전지 계속 달릴까요? 내일 시작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가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 팀이 2차 전지한 내용은 뭐 서두의 첫 번째 질문인가요? 거기서 이미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주하고 그 포스코 그룹주의 힘이 빠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밀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괜찮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들이고, 만약에라도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가 힘이 빠지더라도 시장은 충분히 체력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에코프로 그룹주를 제외한 다른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도 강할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예전보다는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또 선별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섹터 내에서 하던 새로운 수혜주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장비하고 LFP 쪽을 말씀드리고요. 장비 같은 경우는 모멘텀 충분히 말씀드렸고, LFP 같은 경우는 뭐 딴 거 있겠습니까? 지금 뭐 시장 뭐 보게 되면 테슬라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테슬라가 이제 아시겠지만은 테슬라 코리아에서 이제 LFP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 Y를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고, 이제 내일이죠. 이제 내일이 8월 달인데 8월 달부터 이제 인도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슈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2차 전지를 상승적으로 이끌지는 않겠지만은 계속 받쳐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빠지지 않게 된다면 시장이 그래도 반등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좋게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단 중요한 건 이제 에코프로가 7월까지 강했었던, 그러니까 소위 편중돼서 상승이 나왔던 섹터들 같은 경우는 조금 미련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조금 관망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차 의원님 의견도 바로 듣겠습니다. 오늘의 시세가 보여준 7월 마무리를 보면서 8월의 2차 전지 흐름 전망해 주시죠. 일단 쉽게 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발 LFP 배터리 채용 확대가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한테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호재라고 보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진 중국산 LFP 배터리가 채용된 테슬라가 국내에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한테는 분명 긴장해야 될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여기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전기차 시장의 확대 눈을 높이고 테슬라가 들어온다라는 것 때문에 전기차 시장의 활성화에 오히려 눈높이가 맞춰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이런 것들을 신경 쓰기보다는 2차 전지가 밀리면 산다라는 수급이 우선하는 장이다라고 봐요. 특히 이제 몇몇 쏠림 현상에 대해서 그런 건데 이건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난주 수요일부터 벼었던 변동성을 좀 이겨내는 수급들이 들어올 정도로 강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을 과거에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던 경험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걸 새삼 느끼고, 또 하나 지금은 이제 유튜버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졌기 때문에 2차 전지한 유튜버들 보면 조회수가 거의 뭐 50만 원 이상씩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것을 공통적으로 보고 있고 그게 하나의 또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흐름은 유지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관전 포인트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꺼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과연 직전 고점을 언제 뚫어줄 수 있느냐. 저는 포인트를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기준으로.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이걸 뚫어주어서 새로운 신고가를 내느냐,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기간 조정을 겪느냐,
저는 그 관점으로 이차전지를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준점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세 좋았던 종목들 안에서 내일까지의 힌트가 있는지 특징주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래대금 상당히 많이 실리면서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로봇주 순환매인가 봐 싶었다면 오늘의 시세는 뭔가 다르다라고 보시는 분들 많던데 차 의원님 연속성 이어집니까? 일단 지금 이 정도로 세게 붙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물론 12만 원이라는 벽을 좀 뚫지 못했다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 재료들을 좀 그동안 모았죠.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직접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가 이제 샌드박스를 풀어주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택배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서비스가 이제 시험된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되고, 또 삼성과의 협업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잊혀졌던 재료들을 좀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13%대의 모습들 지금 이제 이 정도에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 수급은 이번 주 내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것이 직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느냐, 그것은 뭐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충분히, 더군다나 이 정도 차트라면, 이 정도 기업이라면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절호의 먹잇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장 힌트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심주 받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팀장님도 차 의원님도 두 분 다 순환매라는 키워드를 여러 차례 언급하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 팀장님 오늘 공략해볼 만한 이제 8월 혹은 내일 시세 힌트를 주는 그런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시장에 관심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모레퍼시픽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종목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거 똑같이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다른 루트에서 좀 방법을 찾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리포트와 좀 반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목표 주가를 다 향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어찌 보면 역발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이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건설기계도 마찬가지지만 화장품 쪽 같은 경우도 탈중국을 진행하게 되면서 실적 좋게 나오게 되면서 주가 잘 간 기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CNC라든지 그리고 뭐 인그로드랩이라든지 그 최근에 코스맥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뭐 전체 매출 비해서 크진 않아요. 크진 않지만은 어쨌든 탈중국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북미 쪽이라든지 그리고 중동이라든지 유럽 쪽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아마 이런 것들이 어쨌든 주가의 바닥을 지지를 하게 되면서 적어도 상승적으로 이끌 만한 요인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예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CNC라든지 그리고 인글루드 이런 종목들로 충분히 설명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호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시간이 지나야 되겠지만 어쨌든 바닥에서 천천히 돌아서 주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는 상승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염두에 두게 된다라면은 뭐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근 시세가 상당히 강한데 그것도 어쨌든 뭐 실적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하고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영역은 틀리지만은 내용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관점에서 한번 아모레퍼시픽도 대응해 보게 된다라면은 뭐 저는 좋은 결과가 있다고 봐지고요. 어디까지 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한 13만 5천 원 정도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한 20% 되거든요, 지금 가격에서. 그래서 13만 5천 원 정도 뭐 목표가 두고요. 손절가 10만 4천 원, 매수가 같은 경우는 10만 8천 원에서 11만 3천 원 정도 한번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에 급락했던 시세까지의 회복 되돌림을 보셨어요. 아모레퍼시픽 정태근 팀장의 관심주고요. 차 의원님도 옆에서 이렇게 격한 공감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관심주까지 들으며 프로의 선 두 분 보내드릴게요. 정태근 팀장, 차영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